해서는 형식적이지 않고 비교적인 자유롭고 캐주얼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작곡가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해설이 주가 되기보다는 어쩌면 개인적일 수 있는 저만의 이야기를 약간 풀어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중간에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저도 좀 잠깐 쉬어가는 시간. 그래서 먼저 이제 소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울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인데 소통할 소자에 빽빽한 문자 또는 답답한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풀이하면 답답한 마음을 풀어 헤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소울 할 때 소울하고 우울하고 둘 다 울자가 들어가는데 같은 울자를 쓴다고 해요. 빽빽한 울자. 그래서 소울 같은 경우에는 답답함을 소통하다, 즉 흘러간다라는 뜻을 가진 거에 비해서 우울은 근심 울자 그리고 빽빽한 울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사실 이 글자의 의미를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또는 아주 많이 깊이 공감했다고 할까요? 근심 문자는 생김새가 모양이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인체를, 신체를 묘사하는 글자라고 해요. 그런데 구조를 보면 중간에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어서 마치 큰 머리가 무거워진 머리가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근심 문자는 근심을 뜻하기 위해 이렇게 심장이 압박받는 모습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활히 소통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유독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또 이번 프로젝트 제목을 소울로 정했던 이유는 제가 올해로 29이고 악기를 잡은 지는 20년째 되는 해인데 바로 저 역시도 20대 전반에 걸쳐서 오랜 시간 지속한 우울증에 빠졌다 때문에 조금 좋아졌다는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신체적인 반응은 딱 이 근심 문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많이 비슷했어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제 미래에 대해 단정지어버리는 어떤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차서 너무나도 무거워진 머리가 저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 저한테 왜 우울하냐고 이유를 물으면 저는 그때마다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랬거든요. 그냥 우울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어떤 특정한 외부적인 상황이 원인이 돼서 제가 우울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우울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유처럼 보일 만한 상황이 있기는 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이제 악기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명한 한계점을 느꼈고 그걸 잘 다루고 문제치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독 더 극심한 우울증이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을 되돌려서 한 7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7년 2월에 저는 4년간의 대학교 공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당시에 13년째 악기를 잡은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와서 학교를 졸업한 소감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저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된 역량을 비로소 갖추고 세상에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더 교묘하고 디테일하게 소금 방법? 뭔가 척을 하는 노하우를 배운 것 같았어요.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배움의 기간은 사실상 끝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찝찝하고 너무나 갑갑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에게는 크고 아주 작은 연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속에서는 저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찝찝한 기분에 늘 시달리고 있어요. 정확히는 단 한순간도 저만의 무엇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컸고요.
다만 10여 년의 시간이 쉴 틈 없이 흘러가니까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그동안 쉬지도 않고 어떤 정해져 있는 시스템 속에서 놓여진 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저 수행을 해내야 되는 것만이 목표였고,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저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척하는 이슈가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늘 빠져버리는 채로 저는 늘 악기를 했는데요. 제가 놓쳤던 건 바로 본질이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 이렇게 속 깊은 자기기만의 어떤 테마는 그 당시에 제가 해야 일주일, 한 달 정도 잠깐 고민하고 그냥 신경 안 써야지 하고 옆으로 치워버릴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그간 살았던 제 삶이 실제로 흔들려 버릴 만큼 아주 강력한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엄청 심플했어요. 뭐지? 그냥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거. 밑바닥부터 기본을 새롭게 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바랬던 그 제 바램과는 달리 몸으로 해내야 되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만큼은 깨끗한 도화지이고 싶고 그 깨끗한 곳에 새로운 선을 긋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저는 이미 너무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10여 년에 걸쳐 쌓여진 아주 강력한 습관들로 인해 흰색면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새까맣게 칠해진 종이인 걸 깨닫게 됐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듣기 전에 저는 이거부터 천천히 지워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야 했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머리와는 다르게 몸에 아주 깊숙하게 스며든 저의 고집스러운 습관과 또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충돌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우울증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는 세상과 단절하고 몇 번이고 할 수 없이 도망치고 제 생각보다 이 직면이라는 과정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상태에서 불현듯 더 이상 저는 이 우울함을 밀어내지 않고 또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제일 괴로웠던 건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저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그대로 느껴지니까 놀랍게도 약간의 정말 작은 저만 알 수 있는 정도긴 하지만 약간의 공간이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그 빽빽하고 답답했던 제 가슴 속에는 어떤 작은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우울증을 뭔가 극복하고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냥 끌어안고 저희 품에 담아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원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온갖 부정적인 꼬리표를 다 갖다 붙였던 우울증인데 그 주변을 둘러싼 어떤 바깥의 뭔가가 아닌 그 우울증 한가운데 중심 자리에서부터 생겨난 이 힘은 부드럽지만 따뜻하고 또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우울증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감정 오롯이 겪는 체험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고 그런 상태를 충분히 경험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그 꽉 눌러놨던 너무나 뒤엉켜있던 저의 마음이 풀어 헤쳐지고 흘러가고 소통되고 해소되는 느낌 체험을 오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각자가 뭔가 직면해야 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또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고만 다녔던 이슈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제가 짠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같이 드리자면 방금 들으셨던 두 작품은 클래식 작품 안에서도 기본 중의 기본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무반주 모음곡 중에 라그로포랑 알레그로 아사이 제가 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안의 악마의 기교를 가지고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니콜로 파가니니가 작곡한 24개의 바이올린 카프리스 중에 13번 연주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롭고 제가 더 풍부하게 여러 시대의 모든 장르의 곡들을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기본이 되는 곡들을 거치지 않고서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는 스킵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첫 순서로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들려드릴 또 두 작곡가의 작품은 언젠가 제가 조금 힘이 더 생기고 준비가 되었을 때 관객들 앞에서 꼭 연주해보고 싶었던 그리고 너무 애정하는 아르헨티나에서 반도네온이라는 아코디언과 생김새가 비슷한 탱고 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악기가 있는데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가수의 유명한 탱고 작품을 연주를 했던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탱고 6개의 탱고 연습곡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탱고 6개 연습곡 중에 3개를 들려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유대인이자 러시아